낙하하는 공을 자유자재로 보려면 툴박스 이용해서 씬뷰의 시점을 다채롭게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씬뷰를 비추는 카메라도 있겠죠. 왜냐하면 메인 카메라는 게임 뷰의 화면을 이제 비춰주는 것처럼 씬뷰도 하나의 화면이기 때문에 씬뷰를 만들어주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적 시점으로 현재 물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전제적 시점이든 아니면 게임 플레이어 시점이든 어쨌건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3차원 정보를 2차원 화면에 뿌려주는 렌더링을 하고 있거든요. 씬뷰에 있는 카메라는 오른쪽 편 상단에 클릭을 해보면 스크린 씬뷰 카메라, 그러니까 씬뷰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드 오브 뷰는 카메라의 시야각이라고 있는데, 이 시야각을 넓히면 넓게 보이고 좁히면 좁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60도였으니까 60도에 맞춰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박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릭을 해가지고 뷰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렉트 툴, 트랜스폼 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면 굳이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보다는 키보드에 있는 Q, W, E, R, T, Y 이렇게 하면 하나씩 요 툴박스의 툴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Q 쪽에 있는 키를 차례대로 눌러 봅니다. W, E, R, T, Y 누르면 툴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선택이 되게 되고요. 자, 무브 툴 이용해서 시점을 움직일 수 있는데, 궤도 모드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궤도 모드는 Alt 키를 누르고 중심을 놓고 그 바깥을 공전하는 형태로 이 시점을 볼 수 있는 게 궤도 툴입니다. 궤도 툴. 그 다음에 줌 모드로 들어갈 때는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줌 모드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Alt 키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궤도 모드 들어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마우스 휠을 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편한 줌 모드 운영 방식인지는 여러분이 편한 걸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플라이스루 모드도 기억나죠? 휙 지나가기. 플라이스루 모드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키보드 안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플라이스루 모드가 됩니다. 요걸 좌표별로 움직이려면 A, D, S, W, 그 다음에 Q, E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브 툴에서 자, 볼 선택해 볼까요? 자, 움직일 때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공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뀔 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이산적으로 딱딱딱딱 변하는, 그러니까 스냅 모드가 유용하다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냅 모드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모드로 보면 움직임이 변화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점 변화, 그러니까 씬뷰 카메라의 시점 변화, 오브젝트의 변형,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 떨어지는 공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도록 경사면을 만들 텐데, 경사면 만들 때는 큐브가 유리합니다. 큐브. 자, 큐브 만들었는데 요 큐브를 자
아무데나 만들지 말고 일단 기준점은 000으로 잡겠습니다. 자, 000으로 잡아서 얘를 하늘 위로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위로 올리고 그리고 시점을 살짝 좀 변화시켜서 Z축 방향으로 좀 길쭉하게 한번 가볼게요. Z축 방향으로 길쭉하게. 그러면 X축 방향으로도 한 3 정도로 좀 길쭉하게 좀 안전한 경사면이 되도록 우리가 맞추었습니다. 맞추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냅 모드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플레이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경사면에서 공이 굴러떨어지진 않고 지금 경사를 안 줬으니까 그냥 바로 공이 이 경사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큐브라고 하지 말고요. 경사로니까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바꾸고 요 슬라이드를 이제 살짝 기울여서 공이 떨어지도록 할 텐데, 자, 기울이려고 하면 뭘 써야 될까요? 로테이트 툴을 쓰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을 써서 얘를 기울여 줍니다. 빨간색 원줄을 가지고 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를 변형시키면 좋겠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번 변형을 가해 줍니다. 그러면 경사면이 만들어졌으니까 눌렀을 경우에 경사면을 따라서 공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래그를 줘서 그런지 자, 너무 늦게 떨어지네요. 자, 요거에 볼에 드래그를 1 정도로 한번 하고 매스는 한번 1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10으로 바꿔서 우리가 플레이에서 관찰을 해볼 건데, 자, 메인 카메라가 엉뚱한 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로테이트 툴 이용해 가지고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무브 해가지고 조금 시점을 옮길 필요가 있겠어요. 카메라가. 자,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한번 옆으로 옮기고요. 자, 이쪽으로도 옮기고, 카메라 보는 시점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로테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시점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시점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자, 시점이 돌면서 무브 툴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이제 올려서 시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러면 공이 굴러 떨어지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에 보면 공 굴러 떨어지는 그 자체가 좀 계란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계란처럼 보이는 거는 원근감을 주기 때문인 건데, 원근감을 줄지 안 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카메라에서 원근감 주는 거는 프로젝션 쪽입니다. 프로젝션의 퍼스펙티브는 조감도 형태로 보는 건데, 원근감 줘서 보는 건데, 여기 두 번째 모드가 오르소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할 때,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똑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원근감 주지 않고 그리는 모드가 됩니다. 원근감 주지 않고 그리면 공이 공처럼 보입니다. 공처럼 보이고 요 공이 굴러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속도 빠르게 하려면 이 공을 하늘 위로 더 띄울 필요가 있겠죠. 하늘 위로 더 띄워서 자, 플레이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가 굴러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도 뭔가 이상한 점 못 느꼈나요? 그러니까 밑에 평면은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시점도
조금 더 뒤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렇게. 그리고 올소 그래픽 모드보다는 원근감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원근감이 있게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뭔가 어색함이 있는 게, 자, 공이 딱딱한 물체를 만나면 튕겨야 되잖아요. 튕기는데 그 튕기는 특성이 없으니까 떨어질 때 땅바닥에 딱 붙여서, 그러니까 바닥에 딱 붙어서 그냥 굴러가 버리잖아요. 찹쌀떡처럼 이렇게 붙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번 보면 원근감이 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원근감을 이제 느껴질 수 있도록 프로젝션을 퍼스펙티브로 선택해 가지고 카메라를 뒤쪽으로 더 당겼습니다. 당겨서 이제 관찰하고 있는 거고, 이 공이 떨어질 때 공도 너무 큰가요? 자, 볼의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자, 공도 이제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내 취향에 맞게 한번 줄여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이 떨어질 때 바닥면에 딱 붙어서 가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이 상식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티리얼이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할 건데, 머티리얼 우리말로 하면 재질이잖아요. 재질. 그러니까 재질을 적용을 할 건데, 재질도 몇 가지가 있는데, 물리 엔진에 쓰는 재질은 피직 머티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 피직 머티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이 탄성을 가지도록 한번 좀 더 현실감이 있도록 기능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환경 설정 가서, 자, 요게 지난번 한글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자, 잉글리시로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꿔봤는데, 요게 아직은 이 유니티 에디터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직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피직 머티리얼, 그러니까 여기는 제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 밑에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러니까 피직 머티리얼이 있는데, 피직 머티리얼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직 머티리얼은 물체에 탄성을 주는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이라는 건 재질인데, 컴퓨터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물체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숫자 집합입니다. 숫자들을 모은 거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머티리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물체의 탄성을 주는 숫자라서 피직 머티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의 머티리얼을 이제 탄성을 줄 거니까 볼 바운드라고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볼 바운드로 바꾸고, 이 볼 바운드 피직 머티리얼 쪽을 보면 프릭션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이제 기본으로 놓고, 바운시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얼마만큼 튕길 건가 하는 건데, 0은 튕기지 않는 거고 1은 튕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튕기도록 바운시니스를 1로 한번 만들어 놓을까요? 자, 이런 다음에 한번 플레이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피직 머티리얼을 적용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왜 이럴까요? 자, 왜냐하면 이 볼 바운드라는 피직 머티리얼은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 창 밑에 에셋 폴더 있잖아요. 현재는 에셋인 거지 오브젝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려면 어디다 적용할 건지 알아야 되니까, 자, 볼을 누르고
자, 여기서 머티리얼이 하나가 있는데, 자, 머티리얼 보입니까? Sphere Collider 라는 컴포넌트가 보이고 그 밑에 머티리얼이 보입니다. 여기에 얘를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Sphere Collider라는 쪽에, 그러니까 구 충돌기입니다. 구 모양의 충돌기를 만들어준 컴포넌트인데, 여기에 이 컬라이더 충돌기 특성이 재질로 머티리얼이 들어가는데, 이 머티리얼을 볼 바운드로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얘가 이제 통통통통 튕기면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피직 머티리얼을 볼에 적용하는 방법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일일이 필요한 머티리얼까지 찾아가서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런 방법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티리얼 적용할 프리팹이나 오브젝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직 머티리얼을 그냥 볼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자, 이 머티리얼에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튕기는 특성이 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슬라이드도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얘를 요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져다 놔도 됩니다. 그러면 서로 튕기는 특성이 더 강화가 되니까 더 많이 튕길 겁니다. 이게 더 현실감 있죠. 자, 지면은 많이 튕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면에는 피직 머티리얼을 적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플레인을 보면, 이 슬라이드를 보면, 자,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5도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15도 로테이션 했는데, 이 15도 로테이션 된 게 이해가 됩니까? 15도 된 게 X축 방향으로 15도 회전을 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3차원 좌표축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3차원 좌표축. 자, 3차원 좌표축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렌더링 할 때 피할 수가 없는 개념이 그 좌표축 개념입니다. 좌표축을 알아야 됩니다. 3차원 좌표축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3차원 좌표축 개념은 2차원 좌표축 개념의 확장입니다. (2차원) 좌표축 개념의 확장. 그러니까 3차원 좌표축은 2차원 좌표축 개념 확장이라 했는데, 2차원 좌표축은 x, y 두 좌표로 구성이 되는데, 3차원 좌표축은 x, y, z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x축이 밑에 있고 y축도 보통 밑에 있고, 높이 방향으로 z축 구성을 합니다. z축 구성을 하는데, x하고 y가 정해졌을 때 g축을 뭘로 정하는 거, 뭘로 정할지에 대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면 참 좋겠는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또 헷갈립니다.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좌표계를 만들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손 좌표계하고 왼손 좌표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가 나타내 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손가락 한번 돌려봅니다. X축에서 Y축으로 가도록 손가락을 돌렸을 때 요 튀어나가는 방향이 바로 Z축이 됩니다. 오른손 기준으로. 자,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 우리가 이 좌표축을 하는데, 자, 손을 한번 돌려봅니다. X축에서 Y축으로 한번 돌려보는데, X축에서 Y축으로 돌릴 때, 요 방향이 나타내주는 벡터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방향. 그러니까 그 벡터 방향을 좌표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오른손으로 돌린 경우에 여기가 이제 손가락이라고 하면 돌린 경우에 엄지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엄지 손가락 나오는 그 방향이 Z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X축에서 Y축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Z 방향이 오른손 좌표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만들어서 엄지손가락이 X에 가 있고 두 번째 손가락이 그러니까 검지죠. 검지가 Y축에 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이 나타내주는 방향이 Z 방향이 되게 잡는 요런 것도 오른손 좌표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보통은 자, 손가락이 여기 돌아가는 방향이 있으면 X축에서 Y축으로 가면서 이 손가락 4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Z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 좌표계인 거고, 왼손 좌표계 한번 볼까요? 자, 왼손 좌표계는 왼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왼손으로. 자, 왼손으로 해서 엄지는 똑같이 X에 놓고 두 번째 손가락이 Y, 세 번째 손가락이 Z입니다. 자, 요렇게 구성하는 좌표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 좌표계하고 오른손 좌표계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좌표축이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면 Y축, Y축, X축, X축은 똑같은데 좌표축 하나, Z축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왼손 좌표계하고 오른손 좌표계는 똑같은데 좌표축 하나만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이걸 할 때. 그래서 왼손 좌표계는 왼손으로 하다 보니까, 자, X축에서 Y축으로 돌아가요. X축에서 Y축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갈 때 생기는 Z축 좌표축은 중지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Z축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 요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돌린다고 하면 오른손 좌표계일 때처럼 손가락으로 X축에서 Y축으로 돌린다고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돌립니다. 돌리는데 이거 왼손으로 그려야 되는데, 왼손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기면,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화면을 뚫고. 그러니까 왼손으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이번에는 화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왼손 좌표계로 좌표축을 설정을 한 겁니다. X축에서 Y축으로 돌아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Z축인데, 그 Z축은 이 손가락을 돌렸을 때 오른손하고 왼손이 나타내 주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여러분의 질문을 준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오른손 좌표계를 많이 쓸까요? 왼손 좌표계를 많이 쓸까요? 어떤 좌표계를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오른손 좌표계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해서 수학의 좌표축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나오는 좌표축은 그래서 다 오른손 좌표계가 기준입니다.
네, 여기는 이 그림을 보면 자, 오른손 좌표계인 게 기억이 이해가 되나요? 자, 예를 들어 X축에서 Y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돌려보죠. X축에서 Y축으로 손가락이 돌아가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 위로 향하는 여기가 Z축이 됩니다. 손가락이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자,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갈 때 엄지손가락은 Z축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수학에서는 전부 다 오른손 좌표계를 씁니다. 수학에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얻은 게 회전을 정의하기가 쉬워요. 자, 요 개념을 쓰면 회전 정의는 오른손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 돌아간다 했잖아요. 손가락 돌아간다 했으니까 엄지손가락이 자, 얘가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입니다. 자,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을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라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X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은 X축 방향으로 회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자, 회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회전이라는 거는 화살표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화살표 방향이 이제 계속 바뀌는 복잡한 운동인데 이 운동을 이 화살표 하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벡터라고 합니다. 이 화살표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이 이해가 되나요? 여기는 화살표가 많아요. 화살표가 많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화살표를 화살표 딱 하나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걸 바로 오른손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 법칙. 그래서 오른손 좌표계에서는 오른손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으로 회전 방향을 화살표 하나로 바꿔줍니다. Y축 회전이라는 것도 보면, 자, Y축도 보면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엄지손가락 Y축 방향이 되는 거고, Z축 방향은 자, 엄지손가락을 Z축으로 뒀을 때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이 Z축 기준의 회전, Z축이 기준축인 회전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오른손 좌표계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손 법칙으로 오른손 좌표계를 만들었고, 오른손 좌표계를 이용해 가지고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덤으로 얻어지는 중요한 결과가 회전 방향을 기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는 좌표축이 3개잖아요. 3개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의 회전도 3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3가지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축이 X축인 경우, 기준축이 Y축인 경우, 기준축이 Z축인 경우에 대한 회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이고 2단부터가 좀 헷갈립니다. 그럼 컴퓨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른손 좌표계를 쓸까라는 겁니다. 자, 게임에서 쓰는 좌표계는 뭐냐? 오른손 좌표계를 쓸까? 쓸까 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왼손 좌표계를 씁니다. 왼손 좌표계. 게임에서는 왼손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봤던 요 그림 중에서 요 오른손 좌표계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좌표계이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왼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유니티 에디트로 가보면, 자, 아무 오브젝트나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낫겠네요. 클릭하면 좌표축이 보이죠? 좌표축. 자, 좌표축은 XYZ라고 표시하는데, 이걸 좀 눈에 명확하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색의 사문색인 RGB 이용해 가지고 좌표축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X축이 빨간색, 초록색이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이 Z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자, 여기 빨간색이 X축, 파란색이, 여기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을 한번 돌려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파란색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파란색은 오른손 법칙이 나타내주는 엄지손가락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갔죠. 이 말은 뭐예요? 왼손 법칙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에서는 왼손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게임에서는 왜 왼손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왼손 법칙을 쓴 거거든요. 게임에서는 이렇게 왼손 법칙을 써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왼손 법칙. 왜 그렇게 왼손 법칙을 쓰는가 라고 하면, 게임의 특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게임의 특성. 자, 게임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자, 게임은 게임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게임 플레이어. 근데 여러분은 게임 개발자입니다. 자, 게임 개발자가 보는 뷰는 뭐였습니까? 씬 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게임 플레이어는 게임 뷰를 보고 있잖아요. 자, 게임 플레이어는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좌표계가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일반 사람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수학에도 쓰고 오른손 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 좌표계가 편하겠죠. 오른손 좌표계가 편하잖아요. 오른손 좌표계가 편한데 게임 개발자는 게임 플레이어가 오른손 좌표계를 쓸 수 있도록 왼손 좌표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걸 나타내 주는 게 요 거울입니다. 요 거울을 보면 게임하는 사람들이 왼손 좌표계, 불편하지만 왼손 좌표계를 써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명확하게 나타나요. 자, 거울을 보면 여기 물체가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오른손 왼손이 바뀌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카메라에 오른손을 놓고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이제 반대로 보일 겁니다. 손가락 방향이. 그러니까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오른손 좌표계를 쓰면 Z축은 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화분을 뒤로 당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당기면 뒤로 가겠죠. 당연히 뒤로 갈 거잖아요. 근데 거울 안에 보는 영상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내가 화분을 뒤로 당기면 이 화분이 내 쪽으로 앞으로 올까요? 아니면 화분이 뒤로 갈까요? 당연히 앞으로 오면 안 되고 뒤로 가야죠. 뒤로. 그럼 나는 앞으로 당겼는데 거울에 있는 상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좌표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서는 요 방향이 Z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었는데 이
화면을 거울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Z축이 됩니다. 그럼 이걸 맞추려고 하면 오른손 법칙으로는 불가능하고 왼손 법칙으로 돌려줘야지 이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 좌표계를 만들 때 게임하는 사람들은 왼손 법칙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손 법칙으로 개발을 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오른손 법칙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럼 중력 방향이 왜 Y축이냐 라는 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중력 방향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력 방향. 자, 중력 방향은 Y축이라고 했죠. 근데 수학에 있는 좌표축을 보면 하늘 위로 가는 방향은 다 Z축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게임에서는 중력 방향은 Y축으로 택합니다. 자, 그런 이유는 게임의 발전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은 맨 처음에 3D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은 맨 처음에 2D 게임 하다가 3D 게임으로 넘어갔거든요. 자, 2D 게임 하다가 3D 게임 넘어갔는데 2D 게임의 좌표계는 당연히 2D였겠죠. 2D. 그래서 가로 길이 X축, 세로 길이 Y축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스크린에도 보면 Y축이 보일 겁니다. 요 Y축이 어떤 방향입니까? 높이 방향이죠. 2차원으로 보면 Y축이 높이 방향입니다. Y축이 높이 방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2차원하고 3차원을 서로 엮으려고 하면 Z축이 아니고 Y축을 중력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3차원에 넣어서 생각하려면 Y축에 중력을 설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Y축에 중력을 집어넣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요 Y축이 중력 방향이 되고 그리고 게임 개발자는 좌표축을 왼손 좌표계를 사용을 한다. 그럼으로써 게임 플레이어가 오른손 좌표계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잘 기억할 거고 헷갈리지 않을 거고 렌더링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이 특성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차원 화면에서 이 Z축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 Z축이 되는 겁니다. 게임 플레이 입장에서는. 근데 게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튀어나오려고 하면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좌표축이 이제 게임 플레이하고 게임 개발자하고는 정반대에 가 있다는 것을 이 2D 화면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원으로 보는 화면에 축 하나만 더 하면 3차원이 되는데 2차원에서 Y축 방향, 중력 방향이었으니까 3차원에 갔을 때도 중력 방향을 바꾸지 않고 게임 플레이어가 보는 X축, Y축 기준으로 해서 Z축은 화면을 이제 튀어나오는 방향인데 화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려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왼손 좌표계를 써서 그림을 그려줘야지 제대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밑에 있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화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Z축 방향으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화분을 두면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화분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